예, 눈으로 보는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우리 자유북한 방송 스튜디오에 정말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왔었는데 오늘처럼 기자분을 모셔보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정광성 기자, 월간조선의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우선 본인 소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광성입니다. 저는 지금 월간조선에서 이제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왔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이제 탈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12년째 이제 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탈북했냐, 고향은 어디냐, 뭐 이런 질문들은 생략하기로 하기요. 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기자 생활 만족하나요? 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 되게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얼마냐? 아주 묻고 싶은데 대놓고 묻지는 못하겠고요. 우리 북한의 이 방송은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도 듣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궁금할 겁니다. 한 달 월급으로 승용차를 사려면 몇 달을 모아야 되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 같은 그 기자들도 이제 봉급이 다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한 6개월 반년 이상은 좀 모아야 좀 그래도 차 한 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차가 뭐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뭐 중간급 가격을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좀 알기 쉽게 얘기합시다. 북한식 뭐 휘파람이나 뭐 이런 차를 사려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질문할게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서해 어떤 집에서는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칼라 TV. 그것도 한번 형태를 한번 정해봅시다. 분당 책임 비서 집에 있는 TV. TV요? 가능하죠. 한 2대 세대 정도는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두 대 세대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이제 많은 건 아니고요. 서름이 확 끼치는데 이 서름이 돋는다 그러나요? 북한 주민들이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 칼라 TV를 대한민국의 기자는 월간조선 기자는 2대 내지 3대를 월급으로 살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북한 주민들 빨리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유튜브 청취자분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데 궁금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탈북자 출신 기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히 그 메이저 언론에 이제 5명 정도가 선배들이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한 3분 정도 이렇게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계산하고 많이 틀리네. 진짜요? 뭐 메이저 언론의 5명은 다 인정한 것 같고 누구나. 인터넷 매체 우리 왜 뺐나요? 자유북한 방송.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10명이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10명, 10명, 18명, 거의 20명 가까이. 그 정도 탈북자들이 일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각자에서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대한민국 우리 통일에 대해서 역할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기자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방송국 대표로 있지만 기자라는 말을 감히 못 꺼냅니다. 그렇게 기자 하면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어려운데 글쓰기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어려울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교육이라 그러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배운 것들이 북한하고 남한이 좀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걸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이제 근데 글쓰기는 솔직히 뭐 현직에 있는 기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조리 있게 그리고 재밌게 쓸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많은 글들을 쓰면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글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기사 저는 정말 기사 글쓰기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나 가까운데 그래도 우리 기자들이 이제 글 쓰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취재 기자도 있지만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 남조선 이런 코너도 이제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여기 우리 탈북자들이 그런 글쓰기도 있는데 글쓰기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 네. 글 쓰는 데서 서해 우리 정광석 기자가 생각하는 네. 정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저희 기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제가 이렇게 뭐 알려드리고 할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가장 기자로서 기본적인 게 팩트, 그러니까 사실을 독자나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에 충실하는 게 네네네. 기자들의 본분일 수도 있죠. 근데 네, 저는 요새 대한민국 기자들이 글 쓰는 걸 보면서 네. 물론 물간조선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하고 있냐 답답할 때가 숨 막힐 예, 때가 많아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어도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글들을 많이 보는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변해요. 막 기사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에 대한 그 맹목적인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이거 북한에서 쓰던 건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막 갈겨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기자들이 정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충실 앞으로 더 열심히 이제 저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도록. 아니 월간조선 뺀다는데 자꾸 월간조선 뭐 조선일보는 빼고 그 외에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우리 김명성 기자 같은 경우에 우리 뭐 기자 이야기를 탈북자 출신 기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김명성 기자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열심히 하는 우리 방송국의 국장으로 있던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계속 응원하고 있었는데 통일부 장관이 그 탈북자 출신이라고 그 판문점 그 배제했던 맞습니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제 그날 아침에 저도 뭐 이제 좀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통의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가서 저기 지금 기사에 뜨는 게 너냐라고 이제 계속 적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바로 그래서 일어나서 기사를 하긴 했는데 바로 저는 제가 아닌 걸 이제 얘기를 말씀드렸고 좀 처음에 보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 기자들 중에서도 이제 선배들도 계시지만 예전부터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예견돼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라고 하면 그 이제 취재 거리를 찾아서 이제 또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생명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북한 출신 기자들이 과연 북한에 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도 했었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 취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판문점 남측 쪽에서 회담을 하는 과정을 이제 취재를 하기로 가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다. 물론 북측에서 이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선 좀 뭐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측에서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이게 그냥 정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탈북 기자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데 취재를 못 간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지금의 기조로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뭐 해결된다면 저도 이제 북한에 다시 취재를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너도 나도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정 기자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가서 취재할 거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무참하게 짓밟았어요.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정말 나쁜 선례를 남긴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현통일부 장관이 예. 탈북자들은 북한 취재에서 배제. 네. 이건 정말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네네. 보고 탈북. 예. 네,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게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기자 수첩을 하나 썼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출신이어서 가지 못한다라는 걸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실향민 출신들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 두 분 다 실향민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의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싫어서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예, 실향민이나 탈북민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기사도 하나 썼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연히 개선돼야죠. 네. 그거 또 다른 교훈은 남북 관계가 원래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완전 수직 관계처럼 네. 무슨 지하는 자와 네. 복종하는 자의 관계처럼 되어버린 게 그렇죠. 정말 안타깝다고 네. 봐요. 자, 그 이야기가 기본은 아닌데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정광성 일간조선 기자는 지금 북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예. 북한은 언제 망해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거긴 한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0년 안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살 때 북한이랑 지금의 주민들은 상당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외부 정보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바뀌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바뀔 수 있도록 또 다른 외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 라디오를 하는 것처럼 남한 사회나 미국 사회, 뭐 서양 사회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면 그분들도 이제 생각이 또 바뀌어서 저는 이제 북한이 좀 더 자유롭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로운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2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에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돌아가신 우리 고 황정엽 선생님께서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5년 뒤면 북한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네. 김정일의 북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북한이고 5년 뒤면 무너진다. 그리고 또 어떤 탈북자들은 10년, 우리 정광성 기자는 20년. 우리 정광성 기자가 전번에 취재했던 슈잔셀티 여사 있죠. 디펜스 포럼에서. 그분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내일 무너진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 탈북자들이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정말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 내일이라도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탈북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북한 주민들을 저들을 각성시키는 계몽시키는 이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중에서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해야 할 탈북자들의 과제라고 있지 않을까요? 전번에 제가 우리 정 기자님 글을 보니까 페트병 북한에 보내는 거 이제 취재해서 기사를 했었더라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나 친구들에게 혹시 조언을 주신다면요. 너무 잘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언을 그럼 뭐 단체가 아니라 뭐 정부를 향해서도 그들을 덮는 저들을 덮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단은 가장 큰 게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관심이 있어야 어떤 다른 활동도 이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뭐 북한 인권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전 정권보다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발전을
진행을 해갈 거고 정부도 그런 사람들의 이제 관심에 대해서 외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활동하시는 선배님들도 이제 계속해서 좀 많은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 일을 하지만 그래도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이제 또 많은 일을 또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에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관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게 더 좋은 방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네, 우리 정 기자님이 기자이다 보니까 말을 아주 너무나 이제 둘러가면서 하시는데 관심은커녕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렇죠. 탈북자 인권 그 예산 108억 중에서 100억을 삭감한 이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이제라도 관심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겠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탈북자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사랑과 지원을 먹고 하는 거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원해서 하는 건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 기자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탈북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고 하는 뭐 대북 전단 살포라든가 USB 그리고 페트병에 쌀 담아 버리는 거 이런 거 정말 국민들이 지원해주는 성금과 그 사랑을 먹고 하는 거니까 정말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느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